근데 보면 좀 문제가 많아. 문제 개수가 많아. 필수 예제가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있어. 이걸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못하면 다음 주로 넘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아마 중복조합을 다는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파트가 뭐더라? 그걸 모르겠네. 시간 안배를 잘 해볼 테니까. 먼저 중복조합의 의미를 봐야겠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게 순열, 조합, 그리고 크게 순열, 조합, 그리고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오늘 이제 배울 게 중복, 조합이고, 큰 경우의 수에서 가장 큰 분류가 아닐까 싶어. 그래서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순열에 속하는 거고, 그래서 분류를 크게 해보자면,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복, 조합을 배우는 거고, 그래서 뭐 순열 조합에 대해서 우리 이해를 했고 중복 순열도 이해를 했으니까 그럼 중복 조합이 어떤 것일까라는 거는 아마 감이 잡힐 거고 이 조합을 구하는데 중복된 원소가 있도록 중복을 허용해서 조합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 안에 공이 있을 때 조합이라 함은 얘를 순서 고려 없이 택하는 거고 이게 네 개까지 해볼까? 그래서 여기서 세 개의 공을 이렇게 꺼낸다. 라고 했을 때 1, 2, 3. 이 순서대로 꺼낸 거랑 2, 1, 3. 이 순서대로 꺼낸 거랑 조합이라는 것은 다 같은 것으로 보는 거고 얘들 뭐 6개가 나올 텐데 얘들이 다 그냥 1, 2, 3을 택한 거나 같은 거고 그게 조합이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중복 조합의 상황은 공을 굳이 지금 이 상황 중복 조합이 아니라 그냥 조합은 이 공을 한번 꺼내면 다시 못 집어 넣는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중복 조합은 꺼낸 후에 다시 집어 넣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중복 조합이고 우리 순열도 똑같이 한번 공을 집어 뺐다면 다시 집어 넣을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중복 순열이라고 표현을 했지 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1, 이렇게 중복에서 원소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같은 것만 세 개를 끄집어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합이기 때문에 1, 또 뭐 있냐? 2, 1, 1이나 다 같은 경우고, 이게 다 1, 1, 2라고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다시 순열, 1, 5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이 5개 공중에서 3개를 순서 고려해서 끄집어낼 거야. 그런데 다만 그렇게 끄집어낸 공의 진열이 무조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게만 꺼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3개를 꺼낼 텐데 공을 꺼냈어. 1하고 3하고 이 순서대로 꺼냈어. 하지만 이 순서대로 놔두지 않고 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거야. 그러면 1, 2, 3 이렇게 되겠지. 이게 서로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중요한 상황이고 그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다고 했다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 문제가 그래서 공을 3개를 꺼내 이 5개 공이 있는데 3개를 꺼낸다. 그런데 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무조건 해야 된다. 정렬. 라고 돼 있을 때 이것의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미 한 번 어디서 다뤘지? 아마 바로 지난주에 다뤘던 것 같긴 한데 오름차순 정렬이 돼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얘는 131을 뽑든지 231을 뽑든지 6가지 경우가 나오잖아. 이렇게 이 순서로 뽑든지 저 순서로 뽑든지 얘는 무조건 1, 2, 3하고 정렬이 돼야 되잖아. 즉 말해서 이렇게 이 정렬할 때 크기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는 상황. 오름 차순이 될 수도 있고, 내림 차순이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크기 순으로 정렬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얘는 결국에는 조합의 의미가 있어. 그지? 왜냐하면, 이렇게 1, 2, 3을 뽑는 경우가 우리 순열로 따졌을 때는 6가지가 있지만 얘가 다시 정렬이 이렇게 예쁘게 돼야 되니까 이것은 6개 경우가 다 하나로 묶이는 거지. 13이나 231이나 또 뭐가 있지? 123이나 132나 231이나 213이나 321이나 하여튼 6개가 나오잖아. 그게 한 가지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이제 조합이랑 똑같이 그지? 이 상황이. 그래서 어떤 주어진 원소들을 택하는 경우를 생각할 때 얘들을 순서대로 크기 순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얘는 조합이랑 같은 상황이야. 조합을 구하는 경우야. 이런 개념이 있으면 오늘 또 몇 가지 문제에서 도움이 되거든. 뒤쪽에 나오긴 하는데 요거
잘 가져가야 되고. 번외적인 얘기를 했어. 그리고 요거는 지금 얘기한 건 중복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을 얘기한 거고, 만약에 이제 중복이 허용되는 상황도 얘기를 해볼게. 자, 중복이 허용이 되는 상황. 뭐가 있고. 여기서 중복을 허용을 해서 세 개의 공을 뽑아서 또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만약에 내가 3을 두 번을 뽑았어. 두 번을 뽑고 4를 한 번을 뽑았어. 그럼 이건 크기 순으로 잘 정렬이 돼 있지. 만약에 3, 3 이렇게 뽑혔더라도 3, 4, 3 이렇게 뽑혔더라도 정렬을 해보면 다 요 한 가지로 귀결이 되겠지. 결국 얘도 그래서 조합인 거야. 조합이고 중복 조합인 거지. 뭐 얘가 이제 중복을 허용하든 중복을 허용하지 않든 주어진 원소를 뽑아서 그것을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마치 그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 자체가 뭔가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로 들리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합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개념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지금 쌤이 길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한 가지를 얘기했어. 주어진 원소들을 뽑는데 순서대로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야 되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합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길게 한 거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복조합의 뜻은 그래서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아까 계속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리는데 다시 5개 공이 있고 여기서 이제 3개를 뽑아야 된다. 그런데 중복을 허용해서 순서 고려 없이 뽑아야 돼. 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나타내기를 5개가 서로 다른 게 5개가 있으니까 5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H는 뭐 보니까 호모지니어스 이거의 뭐 첫자라고 이게 호모지니어스가 아마 동종의 이런 뜻일 거야. 그냥 번외로 얘기하는 거야. 동종의 그러니까 종이 같은 그런 뜻이거든. 종이 같다는 뜻이거든. 근데 왜 굳이 종이 같다는 것을 중복 조합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요 공식이 중요하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외워야지 뭐. 일단 외우는데 일단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아까처럼 그 상황에서는 OH 3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것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요 조합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다만 요거 5와 3을 더한 다음에 8이지. 8에서 1을 빼면 7이 되겠지. 7. 그것을 더해서 1을 빼니까 7, D, 3, 요거 3. 3으로 구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외워줘야 되고, 일단은.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 근데 얘는 좀 일반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조합이나 중복 순열이나 그 3가지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이해가. 2개 다 설명을 할까? 설명 1번, 2번이 있거든? 1번으로 접근을 해도 되고, 2번으로 접근을 해도 돼. 둘 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게 다른 어떤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아이디어를 주는 데 있어서, 이 설명 1번과 2번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 놓으면, 그래도 문제 접근 방법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 문제를 풀 때, 이런 접근, 저런 접근을 해보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건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이 개념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마 문제를 오늘은 다 못 풀어볼 것 같고, 못 풀어본다면 다음 주로 넘겨서 할 거야. 왜냐면 어떤 강은 짧게 수업을 해도 되는 강이 있을 것 같고, 그때 상쇄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번 중복조합 이 강은 아마 두 개 정도로, 아니면 2개는 너무 많다면 1.5개 타임으로 나눠서 할까 지금 생각이 있어. 자, 한번 이제 설명 1번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 만약에 수연이가 요거를 설명 1번 하고 2번을 이미 읽고 잘 이해를 했다면 수학적인 좀 이해 능력이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 자, 그래도 쌤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좀 어려워. 이 개념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아닌가? 좀 보자.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택하는 경우. 이렇게 나열을 해놨지, 이렇게. 그리고 보면, 아까 쌤이 말했듯이 가장 나열을 잘하는 방법은 그냥 그 크기 순으로 잘 정렬을 해놓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AABB나 BAAB나 ABAB나 같은 경우잖아, 지금. 조합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중복 조합이고. 그럼 이거, 얘를 어떻게 표기를 할까? 이거 3개 중에 뭐를 대표적으로 표기를 할까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순서대로 쫙 예쁘게 정렬이 돼 있게끔 표현을 해주는 게 다른 것과 비교하기에도 좋고, 그렇지. 그래서 수학적으로도 항상 뭔가 대표하는 것을 나타낼 때 크기 순으로 잘 정렬되게 나타내면 좋은 것 같고, 아까 그리고 그 중복조합 할 때, 옆에서 설명할 때,
그래서 이제 크기 순으로 정렬된 것은 조합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하여튼 넘어갈게. 자, 그래서 크기 순으로 잘 정렬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 몇 가지냐? 하나, 둘, 5, 3, 15, 15가지가 나오는데, 이 15가지를 이렇게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라는 게 설명의 취지이고, 보면 접근을 이렇게 해서 되게 특이하게 했어.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우리는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할 거야. 그리고 그러면 A는 A끼리 이렇게 묶여 있게 되겠지. B는 B끼리 이렇게 묶여 있을 거고. 그리고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항상 A, B, C가 같이 나열이 되면 항상 A는 맨 왼쪽에 있을 거고 A 덩어리는 맨 왼쪽에 위치를 할 거고 B 덩어리는 가운데에 위치를 할 거고 C 덩어리는 맨 오른쪽에 위치를 할 거야. 그런데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택하는 경우라서 어떤 경우에는 아예 B랑 C가 완전히 배제되고 A만 있을 경우도 있겠지. 이렇게. 만약에 이제 A, B, C가 모두 다 택해지는 상황이라면 A 덩어리는 왼쪽에 있고 B 덩어리는 가운데 있고 C 덩어리는 항상 오른쪽에 있겠지. 그리고 만약에 B가 배제되는 경우라면 이렇게 얘가 그냥 가운데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그러면 이 각 덩어리를 가로짓는 어떤 그 칸막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칸막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 칸막이 요거 각 사이랑 양쪽에 A와 B와 C를 중복을 허용을 해서 4개를 배치하는 경우를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는 A 자리야. A 자리. 여기는 B 자리야. 여기는 C 자리야. 자리는 딱 정해놓고 네, A, B, C 중에 4개가 딱 들어가게끔 배치를 하는 거지. 그렇게 놓고 보면 자 이렇게 잘 표시를 해놨어. 그래서 자, 맨 처음의 경우는 지금 B 자리, C 자리는 아예 B와 C가 안 들어간 경우고 아예 A 자리에 4개가 다 들어간 경우지. 요거는 A 자리에 3개가 들어가고 B 자리에 하나가 들어간 경우지. 우리가 이렇게 내놓고 보니까 굳이 A, B, C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리도 정해놓고 이렇게 얘를 보겠다라고 그 암묵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얘만 보더라도 어떤 그림 딱 봤어. 그러면 얘는 A, B, C네? 라는 것이 알아지지. 마치 암호처럼. 그렇게 요 상황을 우리 그 조합으로 생각하기 좋게 이렇게 바꾼 거야. 그지? 이 상황을 이렇게 바꾸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얘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쌤도 말했지. 경우의 수를 쌤이 생각을 할 때 되게 많은 상황을 쌤은 항상 공이 이렇게 주머니 속에 들어있고 얘를 추첨하는 경우로 생각을 한다. 즉 말해서 모든 문제는 경우의 수의 거의 모든 문제는 내가 생각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서 풀 수가 있어. 훈련이 되면 되게 좋은 거고 얘도 그렇게 바꾼 거지 상황을. 이렇게 상황을 바꿔놓고 보니까 결국에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4개와 짝대기 2개가 어떻게 배치되느냐 그지?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얘가 완전히 그 A와 B와 C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느냐 하고 완전히 대응이 되잖아. 확실하게. 그렇다면 이 문제를 동그라미 4개와 짝대기 2개를 잘 배치하는 경우로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고 풀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풀까? 얘는 조합으로 풀 수 있지. 자, 이거는 또, 요 6개 자리가 있어. 6개 자리. 각 자리에 번호가 붙어 있어. 1, 2, 3, 4, 5, 6.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건 요 얘기도 해야겠다. 복잡해. 잠깐만. 일단은 얘는 봐봐. 이 순서가 미안하지만 이렇게 보기보다 순서가 동그라미랑 우리 원소가 동그라미랑 작대기만 있다고 생각하자. 여기 이제 보따리 안에 동그라미 공, 짝대기 공이 있어. 요게 얘 중복을 허용해서 근데 동그라미가 4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다. 작대기가 왜냐면 항상 동그라미는 4개고 작대기는 2개니까. 즉 말해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총 6개를 주머니에서 다 꺼내가지고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린 문제지.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즉 말해서 얘는 순서가 고려가 된 거지. 그지? 순서가 고려가 돼가지고 이 6개 공을 잘 빼낸 다음에 순서 고려해서 잘 배치를 한 거. 그 경우의 수를 우리는 따지면 되는 거고, 즉 말해서 얘는 일단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을 할 수 있어. 즉 말해서 동그라미가 4개고 짝대기가 2개. 같은 것이 4개고 2개가 있는 순열인 거고, 총 개수는 6개고, 6개이고, 그 중에 동그라미는 4개가 같고, 작대기는 2개가 같으니까. 그 순열을 우리 어떻게 구했냐면, 총 6개고, 그래서 6팩토리알. 분의 같은 게 동그라미 4개니까 4팩토리알. 작대기 2개니까 2팩토리알. 이렇게 해서 풀었지.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자, 우리
요 개념도 알아놓는 게 좋은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특히, 만약에 우리가 또 어떤 경우를 배웠냐면, 요렇게. 만약에 A가 4개, B가 3개, C가 2개 있는, 같은 것이 이제 4개, 3개, 2개가 있는, 그 총 몇 개야, 이건? 총 9개네. 9개 중에, 9개 있는 원소들 중에, 얘들을 해가지고 순서 고려해서 배치하는 순서는, 경우는 9팩토리알, 팩토리알, 3팩토리알, 이렇게 하지. 요걸 배웠는데, 요거 조금 더 제한적인 상황을 보자. 얘는 같은 것이 있는 게 세 덩어리나 있잖아. 그런 거 말고 딱 이제 두 개 덩어리. 딱 두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자는 거지. A, B, B, B. 요것만 보자는 거야. 그 C, D 이런 거 없고 딱 두 집단으로만 나뉘어. 같은 것이 그래서 네 개, 세 개. 이렇게만 있는 좀 제한적인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거를 푸는 얘는 그래서 아까 봤듯이 7팩토리알, 4팩토리알, 3팩토리알로 풀 수 있어. 자, 그러면 얘를 결국에 얘는 4 더하기 3이 전체 이 원소의 개수니까 7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얘는 다르게 나타낸다면 얘는 7 빼기 4로 나타낼 수 있지. 자, 이게 생김새가 뭐랑 비슷하냐면 마치 7개가 있는데 7개 원소 중에 서로 다른 원소가 있어. 이 서로 다른 원소가 해당하는 공들이 주머니 속에 있는데 여기서 얘는 순열이잖아. 엄연히 얘는 순열이야. 같은 것이 있긴 하지만 것이 있는 순열이야, 순열. 여기서는 이제 순서 고려 없이 4개를 공을 4개를 뽑는 경우를 4개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순서 고려 없이 한다면 조합으로 풀어야 되지. 조합. 그러면 우리는 이거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일단은 7개 중에 순서 고려 없이 4개를 뽑아야 되니까 7C 4 이렇게 풀지. 그러면 이거 우리 계산식이 뭐냐면 요게 이제 얘가 n이고 얘가 r이지. r이라면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요게 그 r의 공식이지. 그러면 그래서 얘를 푼다면 7 팩토리얼 4 팩토리얼 7 빼기 4 팩토리얼 해가지고 얘가 3 팩토리얼이 돼가지고 풀려질 거야. 어때? 같잖아. 지금 7개 원소가 있고 그 중에 4개가 같고 3개가 같은 그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얘는 순서가 고려된 것이긴 하지. 순열을 풀 때 이렇게 나오는 식이라 7개 전혀 다른 7개가 있는 것 중에 4개를 택하는데 순서 고려 없이 택하는 조합의 문제랑 똑같이 공식이 나오는 게 식이. 자, 그래서 얘는 이 식을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그 식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얘를 또 다르게 본다면 얘는 그 6개의 원소가 있는데 6개의 원소 중에 4개를 뽑아내는 순서 고려 없이 뽑아내는 그런 경우의 수랑 정확하게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 공식이 더 편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쓰는 거야. 게다가 얘는 항상 보면 딱 두 그룹으로 나뉘거든. 그룹으로 나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 개의 문자가 주어지고 이게 한 그룹이고 허용하여 네 개를 택하는 거. 네 개. 이건 세 개고 이건 네 개야. 세 개, 네 개, 딱 두 그룹. 아까 내가 말했던 쌤이 말했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에서 제한된 상황만 보자. 두 그룹만 있는 상황만 봤을 때 얘는 무조건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결국에 이 문제를, 아이고, 잠깐만. 이 문제 자체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결국에는 항상 두 그룹으로 나뉘었어, 그지? 이게 네 개, 얘가 두 개, 네 개, 두 개. 두 그룹으로 나뉘는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원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게 정석이지만 얘를 좀 더 공식화하기는 조합으로 공식화하기가 더 편하고 게다가 완전히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얘를 조합으로 보고 풀자라고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왜 이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 됐느냐라는 걸 봐야겠지. 우리가 아까 다시 요 문제로 돌아가 볼게. 지금 얘가 이제 n개고 얘가 n인 거고 여기서 4개를 택해야 되니까 얘가 r인 거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꿨냐면 요렇게 바꿨어. 칸막이 문제로 바꿨어. 이 칸막이 개수와 이 동그라미 4개는 봐봐. 3개의 문자 중에서 4개를 택해서 배치를 해야 돼. 그리고 그 동그라미는 배치할 자리를 나타내는,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배치할 자리로 바뀌었어. 즉 말해서, 동그라미 4개는, 여기서 보면은, 4개를 택하는 경우에, 4개를 택하는 경우 했을 때, 요 4개랑 같은 거지. 이 동그라미는. 그리고 이 칸막이 개수는 요 3개의 문자를 구분을 지어주는 그 칸막이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문자를 구분 짓기 위해서는 2개만 필요하지. 만약에
문자가 B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구간을 구분을 지어주려면 A, B 사이, B, C 사이, C, D 사이 이 세 개만 필요하지. 즉 말해서 이 원소 개수가 만약에 n개라면 칸막이 개수는 거기서 하나를 빼준 것만큼만 필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n-1개의 칸막이 개수가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것은 n-1개가 되는 거고 요 네 개는 요거 이게 R이었고 R 그대로의 개수가 이 동그라미 배치할 그 자리의 개수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바꿔놓고 보니까 이 전체를 배치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R개, 얘가 N-1개 해서 전체는 R 플러스 N-1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이제 N-1, 봐봐. 쌤은 R 플러스 N-1이라고 했지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N 플러스 R-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됐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요 문제집은 약간 그 설명을 생략을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지만 요거 이해를 하려면 약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셈이 설명이 약간 생략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서 아마 바로 이해하기는 애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어. 어차피 요 파트, 중복조합 파트를 한 타임 내에 다 할 것 같지는 못해서 여유 있게 자세하게 했고, 자, 설명 1번은 자세하게 했어. 자세하게 해봤는데도 아마 모르겠어. 잘 와닿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수현 잘 이해된 것 같아? 아, 그래. 이것도 한번 설명, 얘도 한번 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이 중복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있어서도 괜찮지만, 앞으로 다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이런 접근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게 좀 이해가 모르겠어. 지금 설명이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 얘를 지금 조금 더 바꿔서 해볼게. 그러면 얘를 1, 2, 3, 4, 5라고 하고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택한다라고 해서 해볼게. 자, 그러면, 물론 그럼 많아지긴 해. 많아지긴 하는데, 좀 해볼게. 자, 일단은 이 답이 뭐냐, 답이. 오늘 그냥 개념 설명만 하고 끝날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5개. 5개 중에 H 3개, 쌤이 3개를 택한다 그랬지. OH3을 구하는 건데, 잠깐만. 얘는 우리 이제 공식을 적용해보면, 한번 상기를 시켜보자. 뭐냐? 얘를 C로 바꿔보면 5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7이지 7. 7에다가 3이니까 너무 많아지 마. 일단 해보자. 7C 3이면 얘는 뭐냐? 7 팩토리얼 3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이니까 7 6 4 3 4 3 1은 없어도 되니까 1 빼고 4 3이 없어지고 3이 7호 35 35 35네 35 30. 그러고 35개를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몇 개만 적어볼게. 그래서 얘를 먼저 설명하는 게 좋았을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너 이거 한번 읽어볼 수 있으니까 얘 나중에 한번 읽어보길 바라고 그대로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다. 순서상으로 나타내보자. 1, 1, 1 요거 있을 수 있고 1, 1, 2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몇 개만 해볼게. 1, 1, 3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지. 혹은 뭐 가다 보면 이제 1, 2, 3도 나올 거고 또 뭐가 나올까? 쭉 가다 보면 이제 1, 2 만약에 1, 2, 1, 3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얘는 1, 2, 3 때문에 얘를 채택하면 안 되지. 조합이니까 우리는. 중복 뭐냐 그 순서 고려 없이 택하는 경우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뭐가 나올 거냐 하면 2, 3, 5 이런 것도 나올 거고. 자, 요 정도. 그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해보면, 순서 고려 없이 나열을 해보면, 얘가 이제 결국엔 35개가 나온다는 뜻인데, 자, 요 문제도 다르게 이제 변형을 하는 거야. 요렇게 풀기에는 어려우니까 변형을 해보자는 거지, 이 문제 자체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동등하게 보자는 뭐냐면, 111이랑 111을 택하진 거랑, 그냥 첫 번째 자리는 아무런 가공을 안 해. 가공을 할 거야, 지금. 각 순서상에다가 획일적인 가공을 할 거야. 획일적으로. 그래야 통일성이 있으면서 완전히 정확하게 완벽하게 변환이 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획일적으로 바꿀 건데 첫 번째 원소는 아무런 가공을 안 해. 두 번째 원소에는 무조건 플러스 1을 해. 세 번째 원소에는 무조건 플러스 2를 해.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러면 111은 어떻게 변하겠어? 이렇게 줄여볼게. 111은 어떻게 변하냐? 111은 1, 2, 3으로 변할 거야. 112는 1, 2, 4로 변하겠지. 113은 1, 2, 5로 변하겠지. 그러고 요거 1, 2, 3은 어떻게 변하냐? 1, 3, 5로 변하겠지. 그 다음 2, 3, 5는 어떻게 변하냐? 2, 4, 7로 변하겠지. 결국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는 35개의 모든 순서쌍을 에 있는 모든 각 원소에다가 동일한 획일적으로 동일한 이런 가공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111이랑 123이랑 대응되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순서쌍이라 보는 거야. 그리고 얘도 112랑 124랑 똑같은 순서쌍이라 보는 거야. 다 어떤 복제를 하는데 복제 인간을 만드는데 각 35명의 사람이 있는데 복제 인간을 만들지만 약간 가공이 된 복제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도 이 파란색도 당연히 35개가 있을 건데 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얘들 내에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이렇게 만들면 어차피 서로 다른 이 35명은 서로 다른 것을 뽑아 놓은 거야. 거기다가 동일하게 동일한 프로세스로 두 번째 원소에 1을 더하고 세 번째 원소에 2를 더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이 35명도 서로 간에 다 다르겠지. 다를 거야, 그지? 그게 핵심이고. 서로 달라. 그런데 얘는 아까 이제 초록색은 얘 어떤 문제였냐면, 다시 표현을 해본다면, 여기 적어놨지. 이렇게 1, 2, 3, 4, 5 중에서 그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 문제를 풀었을 때 나오는 인간들이었어. 그러나 얘는 어떻게 바뀐 거야, 그러면? 얘는 세 번째 원소에 2가 더해지고 두 번째 원소에 1이 더해짐으로써 가장 큰 값은 5가 아니라 7이 되겠지. 만약에 이 세 번째 원소에 5가 들어 있었어. 아까 확인을 했듯이 2가 더해지니까 7이 됐잖아. 그러면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원소에는 아예 아무것도 안 더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원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냐? 1부터 5까지고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부터 6까지고 세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부터 7까지야. 그지? 그래서 맥시멈 미니멈 1부터 맥시 7까지 이렇게 원소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뭐냐? 순서 고려하지 않고 뽑아낸 어떤 원소의 순서상의 개수를 나열한 거랑 똑같은 거야, 얘. 그리고 그게 왜 가능하냐면, 아까 쌤이 말했듯이, 첫 번째 원소에는 1부터 5까지만 들어갔다 그랬지. 그리고 두 번째 원소에는 플러스 1로 가공을 해줬기 때문에 2부터 6까지 들어간다 그랬고, 마지막 원소에는 우리 3부터 7까지 들어간다 그랬어. 완벽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우리 순서 고려 없이 뽑은 거라서, 얘는 순서 고려 없이 뽑는 거랑, 아까 뭐냐, 얘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랬고, 결국에 이렇게 나열을 할 때, 우리 이제 맨 왼쪽에는 이 세 개를 비교를 해본다면, 여기는 가장 높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가장 낮은 숫자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가장 최악인 경우를, 가장 큰 경우를 보자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들을 보자면, 5, 6, 7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크겠지. 그래서 이 왼쪽 자리에는 절대 6이나 7이 들어갈 수 없겠지. 여기는 1부터 5까지 들어가는 게 맞아. 여기 중간 자리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하나 크고 2, 얘보다는 하나 작은 6, 2부터 6까지만 택해질 수 있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1부터 2부터 7까지. 나 안 나오네. 그래. 꺼졌네. 꺼졌네. 쌤이 카메라가 꺼져. 잠깐만. 다시 한번. 아이고,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수연아 보여? 안녕? 네 소리가 안 들려. 얘 말하고 있어? 말하고 있는데 응. 잘 안 들려. 수연이 안녕. 수연이는 안 아파? 잘안 들리더라고. 안 들리네. 응. 아니, 엄마 아프다는 얘기 나중에 들어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카톡 했었는데. 건강해야 돼. 수업 잘 받아 나갔지? 너무 무한하다, 이거. 너무 잘 나오네. 너무 잘 나오지. 어떻게 해야지? 계속 할게. 자, 뭐 어디까지 하다 말았냐? 물 좀 마실게. 여기는, 그래서, 이 자리는 3부터 7까지밖에 못 들어가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쌤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면, 결국에, 요거는 1에서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다르지.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 경우인데, 그렇게 해봤더니, 요렇게 35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복 허용한 것 때문에 이제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여기 둘째 자리, 셋째 자리에 1과 2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쫙 해봤더니 얘는 봐봐 중복된 원소가 없어 각 자리에 중복된 원소가 없으면서 그러면은 1부터 7까지 원소 중에 3개를 순서 고려하지 않고 혹은 크기 순으로 3개를 뽑는 경우랑 같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7, 3이라는 식으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풀자라는 이제 설명이야. 최대한 열심히 해봤는데, 맞아.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여기서 아까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냐? 1, 2, 3, 5, 6, 7에서 중복 허용하지 않고 3개를 뽑아. 그럼 아까는 5개였는데 7개가 됐지. 이 2개가
두 개가 더 더해진 것은 얘가 배치돼야 되는 게 순서상의 배치가 총 세 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대해서 하나씩 증가하면서 더해졌어. 결국에 만약에 여기가 여기서 문제가 네 개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 순서상에 네 개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 1, 2, 또 3이 더해져야 되거든. 결국에 이 몇 개를 뽑느냐 몇 개를 뽑느냐, 이게 네 개를 뽑느냐. 에서 여기서 하나가 빼진 그게 바로 이제 3이 되면서 결국에 이 원소 5개에서 7개가 된 이유는 원래 n에다가 엄밀히 말하면 요게 r이지 r 원래 r에다가 n을 더해준 오케이 요 개수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요 공식이 똑같이 아까 그 배운 거랑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다. 최대한 자세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해봐. 이 후반부로 갈수록 막 이제 힘이 딸려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중복조합이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하느라 거의 시간 다 쓴 것 같다, 지금. 거의 다 썼네. 됐고, 자. 요거 보충학습 해가지고 이거 나오는데 이미 다 배운 내용이고 그래서 아까 쌤 말했듯이 크게 경우의 수는 그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 상황에서 얘들을 잘 판단해서 잘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지금 보자. 언제 시작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야. 이 문제 몇 개만 풀어보자. 쉬운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오늘은 이제 쌤이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느냐 그거에 오늘 시중에서 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 요 필수 예제에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그 상황에서 언제 중복조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네가 알아가야 될 더 중요한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 오늘은 쉬운 내용만 할게. 지금 남은 시간은. 자,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에게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다. 우리 이전에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봤었고, 그리고 이 무기명이 원래는 우리 실생활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한번 보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두 명 있어, 두 명. 두 명. 풀어볼까? A, B랑 B. 알았어. A, B가 있고. 그러면, 6명의 유권자가 6명이 투표를 하잖아. 그러면 결국에 얘가 공을 6개를 뽑는데, 6번을 뽑는데, 물론 한 번 넣었으면 다시, 한 번 뺐으면 다시 넣어야겠지. 그런 식으로 뽑는데, 만약에 이제 B, B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6번 했지. 그러면 A가 3번, B가 3번, 뽑힌 게 중요한 거고, 얘가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잖아, 지금. 보면.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니까, 기명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이 말인즉슨 A를 몇 명이 뽑았고 B를 몇 명이 뽑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조합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게다가 A와 B를 여러 번 계속해서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중복이 허용된 조합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두 명 중에 두 개를 6번 뽑아야 되니까 중복을 허용해서 무기명이라서 순서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게 되고 뭐 그냥 이제 풀어가는 방식은 2 플러스 6 빼기 1, 7, 6 해가지고 풀면 되고 되게 중요한 거 7C6은 요거 풀기 어렵지만 우리 항상 NCR은 NCN-R하고 같다는 거 요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 그리고 요거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 요거는 공식으로 딱 나타냈을 때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7C1은 훨씬 더 쉽고 얘는 바로 7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높은 숫자라면은 큰 숫자면은 어려워지니까 너무 높다 그러면 얘를 빼가지고 생각하는 거 이게 습관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7이 나옵니다. 7가지가 나옵니다. 봐봐. 그냥 이건 그냥 여담인데 자 A가 한 명도 안 뽑는 경우 B가 6명 다 뽑는 경우 한 번 뽑는 경우 5개 A 하나 B 5개 A 2개 B 4개 이런 식으로 가겠지. 3, 3, 4, 2, 5, 6, 0. 자, 왜 7개냐? 0이 있어서 7개지. 마치 이것만 보면 6개가 나올 것 같은데 0이 있어서 하나도 안 뽑는 경우가 있어서 0을 포함해서 6개. 그래서 7개가 된다라는 것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마치 이것만 보면 무기명이니까 그냥 뽑히는 개수가 중요하네. 6명의 유권자가 뽑으니까 6개가 나오지 않을까? 경우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거는 0까지 포함해서 7개의 경우가 나온다.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조건이 있는 중복조합의 수. 빨간 공, 노란 공, 파란색 공. 뭐 그려볼까? 빨간 공, 노란 공. 4개씩 들어있대. 노란 공. 그다음에 4개씩. 그다음에 여기서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꺼낸대. 그런데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한 개씩은 포함되도록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요거는 경우의 수 풀 때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클리셰라고 한다. 그런 거지. 적어도 한 개씩이니까 공이 지금 말해서 얘를 6개를 뽑았는데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일단은 그러면 얘 뽑아놓고 생각하면 되지 뭐. 뽑아놓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꺼낸다 그랬으니까 꺼내. 자, 꺼냈어. 다시 넣는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꺼내야지. 얘는 그냥 꺼내놓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러면 노란색 꺼냈고, 빨간색이랑 빨간색 하나 꺼냈고, 파란색 꺼냈어. 이렇게 꺼내놓고 생각하자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만 꺼내면 되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 이 필수 예제 10업은 요 유형의 문제에서 이렇게 많아 보이잖아. 빨간색 공, 노란색 공, 파란색 공 이렇게 4개씩 많아 보이잖아. 충분히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나머지 6개 공을 이렇게 화준이 화준이 들어왔네. 우리 끝날 거야. 그래서 조금만 이따 나가면 될 것 같아. 화준이는. 뭐야? 이게 지금 USB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마이크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긴 한데. 자, 그렇게. 3개를 뽑아놨지. 나머지 이제 6개를 뽑아야 되니까 3개만 뽑으면 돼. 그지? 근데, 그러면 만약에 노란색만 뽑히더라도, 얘는 노란색만 쫙 뽑히더라도, 공의 개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노란색만 3개 뽑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이게, 그래서 요 유형의 문제를 다 풀어보면 알듯이 다 충분히 있어. 뭔가. 충분해서 여기서 3개를 뽑는다고 해서 만약에 이게 충분하지 않았다면 노란색 두 개에다가 그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빨간색이나 파란색 중에 하나가 뽑힐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중복조합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제 얘가 모자랐다. 이런 식으로 노란색 2개 혹은 뭐 빨간색 2개 이런 식으로 모자랐으면 아마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됐을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충분하구나. 이렇게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가 모두가 3개를 꺼내야 되는데 지금 다 그냥 그렇게 빨간 것만으로 노란 것만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구나. 그렇다면 얘는 충분히 중복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 얘는 잠깐만. 그래서 앞으로는 3개 중에 노, 파 3개 중에 3개를 중복 허용해서 순서 고려 없이 꺼내면 되기 때문에 3H3으로 풀 수 있다. 그러면 얘는 5C3이 되고 5C2가 되면서 10이다. 지금 아마 다 그럴 거야. 54, 55, 56이 다 충분히 있을 거야, 뭔가가. 아마 54, 55번까지는 그럴 것 같아. 만약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좀 생각을 깊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잘 가져가야 돼. 자, 그 다음에 56번도 해볼게. 얘만 하고 끝낼게. 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또 많이 어렵진 않아. 좀 복잡해 보여도 얘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내놨어. 문제를 이해를 해볼까? 얘만 하고 끝낼게. 서로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와 사탕 7개가 있다. 같은 종류야, 그지? 초콜릿 5개, 노란 초콜릿을 하고, 사탕은 파란색으로 할까? 7개 있고. 근데 4명의 아이에게 나눠주지. 4명의 아이에게 4명이 있어. 서로 다른, 이것은 서로 다른 거야, 그지? 1번. 이건 사람이 나오면 특별한 얘기가 없다면 이 사람 각각은 다 다르다고 봐야 돼. 1, 2, 3, 4라는 아이가 있어. 각각 1개 초콜릿을 1개 이상씩 나눠줘. 그럼 일단은 각각의 아이들은 초콜릿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하나 남지. 5개 중에 4개를 일단은 하나씩 다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지. 하나 남은 거를 1번이 가지든지 2번이 가지든지 3번이 가지든지 딱 4가지 경우밖에 없겠지. 얘가 가지던지. 요 딱 4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러면 나눠보는 거지. 그러면 일단 한 가지 경우를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초콜릿을 1번한테 줬다고 쳐보자. 그러면 봐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다음에 초콜릿을 1개 받은 아이에게만 사탕을 각각 1개 이상씩 나눠주려고 한대. 즉 말해서, 우리 요 경우에서 2, 3, 4가 초콜릿을 1개 받은 경우지. 그런데 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얘가 지금 자기한테 전화 안 왔지? 왜? 병원에 잠깐만. 전화 왔어. 전화 안 왔어. 그러면 요게 1번의 경우였고, 그지? 크게 보면. 2번의 경우는 이제 초콜릿을 2번이 2개 받은 경우. 3번의 경우는 초콜릿을 3번이 2개 받은 경우. 4번의 경우는 초콜릿을 4번이 8개처럼 보이죠? 이게 2개라고 해야지. 팔라고 해. 이게 2개. 2개 받은 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러면 1번의 경우는 2, 3, 4에게 이제 사탕을 나눠주겠네. 2번의 경우는 1, 3, 4에게, 3번의 경우는 1, 2, 4에게, 4번의 경우는 1, 2, 3에게 나눠주겠네. 즉 말해서 1, 2, 3, 4 경우가 굉장히 1번의 경우의 개수만 세열려도 여기서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지만 봐도 2, 3, 4는
마찬가지로 1번의 2, 3, 4에다가 이 세 명의 아이들에다가 사탕을 나눠주는 개수를 세알리면 몇 개가 나왔어, 만약에. 어차피 2번도 1, 3, 4라는 또 서로 다른 아이에게다가 사탕을 나눠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또 똑같은 수가 나오겠지. 1번에서 나온 경우의 수에. 똑같은 경우. 똑같은 경우의 수. 똑같은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은 1번에 대해서 사탕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잘 세알인 다음에 4를 곱해주면 결국에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1번의 경우에 대해서만 이제 구하면 돼. 그래서 4를 곱하면 된다는 거야. 자, 1번의 경우는 그러면 다시 보자, 문제를. 사탕을 1개 이상씩 또 나눠주는 거야. 그지? 그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탕이 이렇게 7개가 있었는데 또 그러면 3개를 2, 3, 4에게 일단 무조건 나눠주고 말아야겠지. 4개가 남았어. 이 4개를 나눠주는 건데 이제 남김없이 나눠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서로 다른 2, 3, 4가 그 초콜릿을 몇 개를 받느냐 그 문제로 바뀐 거지. 2, 3, 4를 그래서 2, 3 서로 다른 2, 3, 4라는 원소를 이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허용해서 4개를 뽑는 경우랑 같은 거야. 그지? 요것도 이제 쌤이 추첨으로 2, 3, 4라는 공이 있어. 이걸 4번을 끄집어내. 4번을 끄집어. 만약에 2, 3, 4, 이렇게 됐다. 지금 얘는 이렇게 따진다면 2번은 2개를 가지는 거고 초콜릿을 3번은 1개를 가지는 거고 4번도 1개를 가지는 거잖아. 그리고 몇 개 가진다 있어서는 얘가 이제 순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 순서가 뭐 2, 2, 3, 4 나온다든지 2, 3, 2, 4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도 여전히 이거 2개, 2번이 2개 받는 거고 얘도 여전히 2번이 2개 받는 거고 그지? 그래서 순서 고려 없이 2, 3, 4라는 원소 3개 중에서 4개를 뽑는 조합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런데 순서는 고려 없지만 중복은 허용하지. 2가 2개가 나올 수 있잖아. 이렇게. 잠깐만. 그리고 지금은 2가 4개가 다 나와도 되는 상황이지. 그러네. 2가 4개가 다 나와도 되는 상황이지. 어차피 한 개씩 다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의 원소 중에 4개를 뽑아내는 그런데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중복 조합이다. 라고 해서 3개, 3, H4가 되는 거고 얘는 다르게 풀면 3 더하기 4 빼기 1, 6C 4가 되는 거고 좀 더 쉽게 6C2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4, 뭐 15거든. 1번의 경우 15개 경우가 나오고 2, 3, 4에 대해서 다 15개가 나올 테니까 곱하기 4 해서 60이 나오겠네. 60. 쌤이 설명을 너무 막 자세하게지도 않게 또 너무 막 이렇게 건너뛰지도 않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상하다 걸리는 게 있다 싶으면 꼭 이제 얘기를 해주라. 알겠지? 지연아. 그래. 잘 이해된 것 같아? 그래, 그래. 고맙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 하준이는 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뭐더 듣고 싶으면, 이전 내용 듣고 싶으면, 오늘 바로 녹화 올릴 거니까, 확인 부탁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 얘들아. 수고했다. 내일 보자. 안녕.